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은 박정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1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Time flies 라는 영어 속담이 있는데 시간이 정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웜의 소통을 읽기 전에 정신만평 너무 재밌다. 이런 댓글도 있어가지고요. 정신만평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임감독의 정신만평 어제 건데 어제 시장이 1.53% 하루가 지나도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까먹잖아요. 어제 1.53% 빠졌고 코스닥은 1.07 빠졌는데 어제 시장이 어땠더라? 이 정신만평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나 좀 가만 놔둬. 이제 보니 너희 모두 다 거품인 것 같은데 하면서 AI 거품이라는 이 종이 쪼가리를 든 형사, 곰 형사가 나타나서 깽판을 부립니다. 깽판을 부리면서 AI, 바이오, 자동차, 이거는 원자력인가요? 배터리 등등 우리 개미 투자자는 나 좀 가만 놔둬. 어떻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참 재미나게, 그죠? 요거 하나 보면 어제 시장이 한 번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저께 한 거도 한번 볼까요? 그저께 거는 4056 하면서 1.43% 올랐는데 4000 회복 돌고 돌아 하면서 바이오와 AI 그저께는 AI가 또 삼성전자 막 5%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쪽 바이오는 울상이죠. AI 여기는 신났다 이고 어제는 바이오였는데 오늘은 AI라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그저께 것도 한번 또 보고 싶네요. 이건 뭐야? 16일 거. AI 반도체 신문실. 이쪽은 화장품 바이오 패스죠. 이거는 그저께 우리가 봤던 거네요. 의심 받는 자와 그냥 가는 자. 그렇죠. 저녁에 주식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어제 시장 리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정신만평 이거 어떻게 보나요 하면 채슬리 AI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다가 채슬리 AI 치셔가지고 임감독의 정신만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짜입니다. 자, 그러면 댓글 읽으면서 웜의 소통 해보겠습니다. 고려인 기사 계속 듣다 보니 경영권 때문에 좋은 기업을 헐값에 미국에 판 것 같아 씁쓸하네요. 미국의 헐값이나 이렇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한 게 맞아라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러트닉 장관이었나요? 트위터에다가 바로 올리면서 엄청난 쾌거를 이뤄냈다고 자랑할 정도로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유치했다. 그렇게 자랑할 정도였었는데 아무튼 내용 좀 보다 보니까 좀 씁쓸했습니다. 매일 신문 5개씩 읽은 지 8년 정도 되었는데 별 생각 없이 전문인 방송 본 후로 충격을 받고 그 후로 전문인 유튜브까지 루틴에 추가되었습니다. 똑같은 정보라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못 보는 것까지 짚어주시니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문에 나온 내용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신문을 보면요 똑같은 기사인데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약간의 의도한 바가 있어서 약간 관점의 다른 부분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고 다크 사이드가 있고 그죠?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장단점 하면 플러스 앤 컨스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어떤 점을 이제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독자들이 읽을 때는 그런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거는 소액주주의 가치를 좀 훼손시키는 게 아닌가. 소액주주가 아니라 전체 기업 가치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쾌재를 부를 소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주식이 정확하게 알고 첫날 갭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장대음보 맞으면서 3일인가 나흘 연속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가 아는 거죠. 시장은 이거 쾌재를 부를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요즘 시장의 이해와 마음을 느긋하게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채슬리와 함께 인지 편향에 빠지지 않는 종합 예술인 개마무사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되실 겁니다. 수익률 그래프가 우상향하니 공부를 더 꾸준히 하게 되네요. 우리 김은숙님은 주식 투자가 좀 적성에 맞으시는 것 같아요. 문자와 멀어지는 세상에서 중요 신문을 읽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아침에 보고 오후에 만나 뵙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뵙고 또 어제는 오후에 좀 빨리 웜의 심박이 올라갔습니다. 혹시 야밤에 찍으신 거 아니시지요? 라고 신명희 스마일님께서 걱정이 돼서 또 댓글 올려주셨고요. 어제는 오후 일정이 쭉 계속 있어서 오전에 좀 빨리 찍어서 올렸습니다. 푸하하, 남자분들이 미용 얘기하니 재미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또 미용 잘 모르거든요. 저는 거의 얼굴에 바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자꾸만 이 축구하면서 햇빛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렇게 흑자나 검은틱틱한 게 자꾸 생겨가지고요. 요즘은 좀 선크림 자주 바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낮에 축구를 한다든지 하면 선크림을 꼭 바르고 하는데 다른 미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 말이었었죠. 로웰 강남역 뒤에 있는 로웰 성형외과 가서 그 한 4번 받았더니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아직 6번 남았는데 그 6번은 못 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시간 내서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이 겨울에 한 번 더 받고 좀 더 깨끗한 얼굴로 내년에 만나 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심한평 볼 수 있어서 즐겁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 고려아연과 삼국시시대 당나라 예시를 비교해 주시니 확 와닿네요. 전무님은 가장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신문을 읽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래도 이 주식과 관련 지어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주식 바닥에 오랫동안 종사한 주식쟁이다 보니까 신문 기사를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늘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다른 분들보다는 좀 쉽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번 돈 오늘 좋은 곳에 쓰고 왔습니다. 좋은 뜻으로 봉사하시는 단체에 매년 말에 다녀오는데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일찍 올려주셔서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바로 대댓글로 정말 멋지세요. 멋지십니다. 정말 멋지다.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우리 왕 박사가 얘기해 줬죠. 헌슈알. 네, 중국어로는 헌하오 하면 하오 정말 좋은 건데 정말 좋다 하면 헌하오. 그죠? 그게 찐심이냐 했을 때 일본어로는 혼내라고 하잖아요. 혼내 할 때 잠깐만, 혼하고 거의 같은 한자가 아닌가 싶은데 진짜 좋다. 헌하오 진짜 멋있다. 헌슈알. 네, 정말 멋지십니다. 꾸준한 성실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알지요. 잠깐 성실함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성실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consistency,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intensity가 아니라 consistency. 니쥬란 오리지널은 눈물 뚝뚝 흘리며 맞았는데 후속으로 나온 리도카인 함유된 니쥬란 HB 플러스는 진짜 안 아파요. 건조한 피부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꾸준히 맞은 친구들은 피부도 좋아졌어요. 한 번 맞기 시작하면 그만두기 힘들어요. 요 댓글 보니까 진짜 안 아파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 또 제 귀가 팔랑귀라서 그래 하는데 옛날에 하나도 안 아파 하는 우리 팀장님의 얘기를 듣고 어떤 수술을 했다가 아파가지고요 안 할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지인들과 송년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에서 댓글만 남깁니다. 처음 나온 커버드콜이 상방이 막혀 있더니 요즘은 옵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기초지수를 많이 추종하도록 진화했더군요. 은퇴자들에게는 투자의 회수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이용 가능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커버드콜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상방이 막혀 있는데 콜을 5개, 선물을 1개 매수. 선물하고 콜의 그게 승수가 옛날에는 10만원, 5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5개 대 1개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선물 1개에 5개의 콜 옵션을 때리면 이런 부분이라면 지수를 더 추종한다라고 하면 콜을 1개만 때려도 돼요. 1개만 때리면 1개도 안 때리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는데 1개 때리면 요 정도, 2개, 3개, 4개, 5개. 더 많이 때리면 어떻게 죠? 콜을 한 10개 때리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좀 됩니다.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손실이 나고, 근데 요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가운데나 이 떨어질 때는 요만큼 더 올라가죠. 콜 때린 것만큼 그래도 이익이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 더 올라가게 되는데 선물 옵션 강의 12월 31일 날 있으니까 그거 강의 찍어가지고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선물 옵션 좋아하시는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추종을 하면 할수록 콜을 적게 때리면 되고요. 아니면 때리면 많이 때릴수록 지수가 횡보하거나 빠졌을 때는 콜옵션을 복권을 그만큼 팔았는데 다 꽝 됐으니까 다 그게 이익으로 잡히니까요. 그런 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요즘 연말이라서 밖에서 늦는 날이 많지만 짬짬이 듣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나 다방면으로 알아두어야 할 값진 내용들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일찍 올리셨나요? 일이 있어 연차를 내고 집에 가는 길에 영상이 올라 있기에 놀랐습니다. 사실 원래는 일찍 올렸습니다. 예전에 웜의 신박 올릴 때 그래도 점심시간 때 도시락 드시면서 점심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점심시간에 이어폰 꽂고 들으실 수 있도록 원래 12시에 올리는 거 원칙으로 했다가 아침에 모닝 브리피파 하고 그러고 나서 회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빡센 일정이라서 자꾸만 미뤄지다가 지금은 5시 전에는 올리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 달 초 가족여행 일본으로 갑니다. 후후후후 몽몽이님 좋으시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본 여행 다닐 때는 일본 여행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일본 여행 가면서는 골프도 안 치고 딱 가가지고 그냥 그 온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관을 료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온센하고 그리고 유카타 입고 그렇게 또 딱 한 상짜리 도시락 같은 거 그거 딱 먹고 나서 다시 온센 가서 온천하고 그리고 일찍 자고
그 일본도 보면 공기가 다 좋잖아요. 보면 그렇게 좋은 공기 속에서 푹 자고 일어나면 한 1박 2일로 거의 늘 다녀왔었는데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먹거리가 너무 좋잖아요. 음식 먹을 때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가끔씩 동남아나 중국이나 가면 그 향이나 조금 먹기 거북할 때가 있는데 일본은 음식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푹 쉬다 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금도 솔직히 그러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100% 본인 회사도 아닌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다니 남의 물건을 주인 허락도 없이 팔아먹네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어이가 없군요. 제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나 이제는 기관 투자자가 피듀시어리 듀티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막아야 되는 상황이면 막아야죠. 니쥬란 후기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글 올립니다. 니쥬란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는 1인인데요. 친구들이 그 아픈 걸 마취크림만으로 버틴다고 독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워낙 얼굴에 살이 없다 보니 꾸준히 맞았더니 얼굴에 탄력이 생겼고 피부결도 좋아지고 홍조 커브도 살짝 됩니다. 근데 최근 피부과에 갔더니 리투오를 엄청 홍보하시더라고요. 모닝브리프에서 듣기도 했던 터라 호기심이 생겨서 리투오 2회차까지 시술 받았어요. 리투오가 니쥬란보다 가격이 비싸긴 한데 그래요? 못 잡았던 잔주름을 커버해 주니 리투오 또한 만족도가 높네요. 피부과에서는 니쥬란과 리투오를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이런 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팽나무님,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신문 보고 주식창 보고 이러면서 실생활의 경험을 쌓지 못한 부분들, 실생활의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커버드콜 ETF 운용사 수수료 대박잔치, 존 보글이 이야기했지만 수수료 낮은 인덱스 펀드 장기 보유하라고. 네, 어떻게 보면요, 커버드콜이나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인덱스 매달 꾸준히 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매달. 근데 시장이 폭락했을 때, 저는 이제 시장이 폭락했을 때 거의 올인 하면서 밀어넣잖아요. 밑에서 많이 저는 사고 위에서는 비중 줄이고, 네, 그렇게 하면 좀 더 낫긴 한데 위에서 비중 줄였다고 했는데 또 더 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게 어렵고 거의 다 빠졌다 해서 올인 했는데 또 더 빠지기도 하고 그죠? 우리나라 인구만 늘면 최고임. 인구가 너무 적어. 그래서 저도 저희 축구팀의 카자흐스탄 노동자 애들도 있고 그래서 걔네들한테 좀 상당히 좀 잘 해주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미국도 전 세계 인구의 도가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민을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또 외국인 노동자도 적절하게 이용도 좀 하고 해서 지금 적은 인구로 좀 안 하려고 하는 이 3D 업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채워주고 그 사람들이 또 한국에서 건전하게 돈을 벌면서 또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자리 잡기도 해주고 네,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지방의 미분양이잖아요. 갈수록 일본처럼 될 겁니다. 일본처럼. 유령 도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저 군 시절 공군 준장분들 중에서도 민간 기업에 가는 경우를 봤는데 소령들은 민항사로 가지만 준장 나이에
여객기를 시작할 수는 없으니 방산업체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항공기가 책으로만 배울 수 없고 직접 조종관을 잡아본 사람이 아는 전문 세계가 있듯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역 군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흘러내릴 때에는 어떤 지표나 보도들을 보면서 바닥 부근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까요? AI 거품론 때문에 흘러내리고는 있지만 늘 그렇듯이 결국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죠. 시장이나 주식이 흘러내릴 때 어떤 지표나 보도들을 보면서 바닥 부근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고점 대비 한 40% 이상 빠진 주식들 중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빵빵하고 매출은 4년 연속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40%나 빠지냐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뭐 니주란, 리투 뭐 이런 얘기로도 해당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안 좋은 얘기들. 그 안 좋은 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서 주가가 빠지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이게 바닥이다 아니다 라는 부분이 뭐 기술적 이럴 때 기술적 지표를 보는 거죠. 기술적 지표에서 RSI나 스토캐스틱의 그 주봉이나 월봉 있잖아요. 일봉으로 봐서는 잘 안 잡힙니다. 근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RSI나 스토캐스틱을 오랫동안 10년 차트를 쫙 보면 이 정도 빠지면 거의 바닥이었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왜 그런 지표들을 무작위적으로 모든 주식에 적용했을 때 그게 소위 말해서 워킹하지 않냐면 추세적으로 이미 끝난 주식 있잖아요. 쇠퇴기로 들어가서 끝난 주식 아니면 정말 LCD에서 이제 다 LED로 넘어가고 뭐 그런 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아니면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패권이 이제 바뀌는 경우 그럴 때도 보면 그냥 추세적인 하락으로 빠지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을 RSI가 풍덩 담겼다고 해서 샀더니 뭐야 여기서 또 30% 50% 마이너스 70 7층 지하 7층 8층까지 가잖아.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지표들은 맹목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제어하려면 그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보는 거죠. 그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면 그 회사가 여전히 그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 30이든 40이든 50이든 기술적 지표를 보면서 요 정도 빠지면 바닥이었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도 거의 바닥에서 바보 형님 됐었잖아요. 바보 형님 되면서 저거 전자 희망이 있나? 5만 원 깨졌을 때 그랬잖아요. 5만 원 깨졌을 때 희망이 있나? 그러면서 뭐 또 대주주 반대 매매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극도의 공포를 야기시켰을 때 그럴 때도 바닥입니다. 종목별로나 아니면 인덱스나 시장별로나 바닥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어쨌든 우리나라 코스피는 안 되고 무조건 미국 시장만 되고 그래서 작년에 국정탈출진흥수 그런 비아냥거림에 그런 비이성적인 얘기가 나올 때 그럴 때 사면 무조건 먹습니다. 무조건. 우리나라 기업이 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인텔이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시대에 지금 그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회사들 들어가면 먹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국장이
미장에 비해서 그런 글로벌한 기업이 적은 건 맞습니다. 근데 미장이든 국장이든 그렇게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면 수익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그죠? 그리고 그렇게 무조건 우리나라는 안 돼 하면서 예, 그렇게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들어가니까 올해 70%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논리가 비이성적인 그런 뭐 얘기들이 난무할 때 그럴 때 주가나 시장이나 이젠 바닥이다. 그럴 때 주식 사면 절대 터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만다니 시장은 800명의 인구 증가를 바라보네요. 뉴요커, 상하이어, 용산어, 싱가포르 등등 대표 도시의 기업의 인재를 보았어요. 보통 아침에 출근해서 듣는데 오늘은 자기 전에 듣게 되네요. 근데 문제가 있네요. 그럼 내일 아침에 무슨 낙으로 출근하죠? 네. 다시 한번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1.5배속으로. 저는 제 거 다시 들을 때 1.5배속으로 들으면 되게 말도 빨리빨리 하고 오히려 낫더라고요. 1.5배속으로 들으면 사람이 굉장히 총기도 있어 보이고 요즘 뭐 총기 떨어졌다고 그런 말씀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한데 1.5배속으로 하면 말도 어떻게 저렇게 빨리빨리 시원시원하게 잘하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총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 거 1.5배속으로 듣게 되면. 니주란 개 아픕니다. 저는 두 눈 다 뜨고 맞는데 리튜어는 주사 몇 방으로 끝나던데 그래요. 하여튼 저는 리튜어든 니주란이든 그냥 평생 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아침에 삼성전자 리포트 잘 보았습니다. 어제 모닝브리프에서 우리 더마 오우석 대리가 가져온 리포트였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몇 개월 앞에 실적까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오늘은 중요한 질문이 많이 나왔네요. 보통 과거의 실적을 이래 보셔야 돼요. 실적을 보시면 22년도에 실적 괜찮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21년 12월 달에 오른쪽 어깨 만들고 그 22년부터 막 빠집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하이닉스 뭐 7조 7천억 영업이익 적자 나오는데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18년도에도 보면 17년 11월에 삼성전자 고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은 2018년 3Q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최소 6개월은 선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 주식을 계속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는 뭐 다음 분기가 아니라 다음 1분기 2분기가 아니라 내년 3분기 좋게 나오나? 내년 3분기도 서프라이즈 나올까? 그렇게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아침에 양봉 맞추는 게임을 미국 시장은 다우 S&P 500 나스닥 중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시나요? S&P 500입니다. 우리가 벤치마크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벤치마크가 S&P 500이고 우리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S&P 50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LG전자 가전사업 부문이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26만 장 GPU 공급의 의미는 너희에게 피지컬 AI라는 임무가 있다. 인데 그래요. 중국에 파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한테 26만 장을 생색내면서 좀 파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가전 그까짓 거 동남아도 인도도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둘 다 다룰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 가전은 대부분 중국에 인수되었고 그나마 아직 일본 기업인 경우도 존재감이 없음. 미국의 GE 가전 사업부도 중국의 메가, 미국 기업 월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가전에서도 반드시 데이터를 뽑아내야 하고 빅테크를 지금의 빅테크로 있게 한 건 데이터 덕분이었습니다. 북미는 카메라 마이크 달린 제품은 중국산 못 씁니다. 친미 국가 블루팀에서 AIoT 가전은 LG, 삼성 두 기업만 가능하고 미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 전자보다 LG전자가 더 수혜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LG전자 매출의 30% 이상이 가전, 영업이익은 50% 이상이 가전이군요. 안전마진이 있는 것 같아요. PBR 0.77배, 리레이팅은 시간 문제 아닐까요? 네. 저는 LG전자 옛날부터 참 많이 관심도 갖고 투자도 직접 해보고 네 그런데 LG그룹은 그 불신을 해소시키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LG전자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 LG전자 한 6, 7년 전에도 주가 안 좋을 때 제가 아니 LG전자가 모터 그죠 세탁기 모터부터 LG그룹이 보면 배터리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테슬라의 전기차를 보면요 나오죠 앞에 큰 디스플레이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통신기술 LG전자가 전기차 관련해서 뭐 카메라 기술까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저희가 전기차 관심 갖고 에코프로 10,000원일 때부터 샀었으니까요. 그때부터 계속 제가 LG전자는 전기차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BR 0.77배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좋은 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LG그룹은 패스할게요 라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 LG 경영진에서는 그 부분을 좀 많이 해소하는데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몸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 질문 답변 드려야 됩니다. 저만 이해 못하고 그런 건지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장마감해도 양봉이라고 어떨 때는 플러스로 끝나도 음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가끔씩 제가 증권방송에서 앵커한테도 이 얘기를 질문을 드리거든요. 양봉하고 음봉의 의미를 아시냐고. 플러스 났다고 플러스로 끝났다고 양봉, 마이너스로 끝났다고 음봉이 아니라고. 플러스 10포인트로 올라서 시작을 했지만 플러스 8포인트로 끝나면 음봉, 시초가 대비 종가가 낮으면 음봉. 시초가가 마이너스 5%로 시작했는데 쫙 장중에 땡겨서 마이너스 2%로 끝나면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으니까 양봉. 네. 그래서 사실 기초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기초 강의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 강의를 어스 플랫폼, 어스 캠퍼스에도 들으실 수가 있게끔 그 강의를 어스 캠퍼스에도 올려놓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 신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고래가 코인을 뱉었다. 비트코인 1만 달러 추락 대공황 경고 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지 2달 만에 30% 가까이 추락했고요. 이 과정에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중 약 1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한 1,500조가 날아갔네요. 자,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개당 86,000달러대에 거래가 됐고요. 투매 여부를 가르는 심리적 정선인 85,000달러 선에 근접을 했고 지난 10월 7일 12만
$6,000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가파르게 하락 중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얼마인 거 볼까요? BOJ 이제 금리 요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좀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9분 전 이렇게 나오네요. 일본은행 11개월 만에 금리 인상, 10년물 금리는 2% 돌파를 했네요.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화 강세로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데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달러 수요가 앞으로 많아지는데 엔화 강세가 될 수 없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기 때문에 요 BOJ 금리 인상 전에 미리 우려의 부분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시장이나 선반영을 좀 했고요. 실제적으로는 작년 8월과 같은 그런 급락이 나오기가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은 BOJ 금리 인상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반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보니까 1억 2,950만 원 지금 오르고 있고요. 오늘도 한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관론도 확산하고 있는데 거시경제학자 루크 그로멘은 내년에 가격이 4만 달러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내다봤고, 블룸버그 수석 상품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론의 전망은 더 암울한데, 그는 현 상황은 단순한 소강 국면이 아니라 거의 한 세기 전 대공황과 유사하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까지 1만 달러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만 달러면 1,400만 원 정도까지 10분의 1 토막 나눈 거다, 그죠? 비트코인 값은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연초 대비도. 연간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큰 하락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요. 22년 마지막 하락기 이후에 비트코인 반감기와 연결되는 4년 주기설의 시점과도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블룸버그는 과거 세 차례의 하락이 디지털 자산 업계의 대형 추문이나 업계 붕괴와 맞물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 하락은 그런 사건이 없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지난 10월부터 하락세를 촉발한 요인으로는 극단적인 차입 기반 투자, 레버리지 거래가 꼽히는데 여기에 대량 보유자, 이른바 고래들의 매도세가 겹쳤습니다. 영국의 금융 데이터 업체 파사이드 인베스터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11개 비트코인 ETF에서 이틀간 총 6억 3,480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빠져나왔고요. 상장된 9개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5억 1천만 달러가 이탈했습니다.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코인마켓캡의 공포와 탐욕지수 역시 이달 들어서 극심한 공포나 공포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아폴로 크립토의 프라티칼라는 긍정적인 촉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 고래들의 매도가 상승 모멘텀을 확실히 꺾어놓았다고 짚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친가상자산 기조를 내세우며 법제화에 나서는 등 긍정적인 환경 변화가 있었지만 시장의 냉기를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추세로 움직이던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도 이달 들어서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탈동조화, 디커플링이 되고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두 달 동안 매도세의 원인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술적 고평가에 대한 불안이 다른 위험 자산으로까지 퍼졌다는 분석 등이 꼽히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장기적 시각에서는 강세론도 있는데,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는 국부 펀드들이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저가 매수에 나섰다고 전했고요.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는 2030년 목표가를
120만 달러 17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캐시우드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금을 능가할 것이라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 발만 담근 수준에 불과해서 향후 자금 유입 여지는 매우 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반감기 주기설, 요 4년 주기설로 계속 내년까지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중국과 조만간 만날 가능성, 요 얘기가 약간 찌라시성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찌라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조만간 중국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기관 업무 보고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안중근 의사 등 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 송환 문제를 거론하며 유해 발굴 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발언을 했고요. 이어서 중국 측에 사전에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건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권 장관은 중국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위치라도 제대로 추적할 수 있도록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한중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요거죠.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 앞서 시 주석이 지난달 1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내년 초 이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압 책임자인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데 대해서 권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결자 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상설 범정부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했고요.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미국과 핵잠 연료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을 했을 때 어제 상해에서 이 K-팝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후배를 만났었는데,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순방 때 지난번 에이펙 회담에서 박진영 씨가 요구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K-팝 아이돌이 중국에서 공연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래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그런 공연이 좀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솔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번에 중국을 갈 때 JYP든 아니면 YG엔터든 하이브든 SM이든 그런 얘기가 오갈 가능성이 좀 높죠. 이번에 순방을 갈 때 공연을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면 그런 얘기들이 또 시장에서 아마 솔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 미국 대만에 16조 원 무기를 판다. 중국 스스로 지른 불에 탈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사진은 미국 정부가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하이마스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미 정부가 대만의 하이마스와 자폭 드론 등 약 111억 달러 정도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고요.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고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대만에 80억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를 판매했던 것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미 의회가 약 30일 동안의 필수 검토 기간을 거쳐 무기 판매를 승인하며 대만과 미국 간의 정식 계약이 체결되고요. 앞서 미국은 지난달 13일 대만에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전투기 수송기 부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만 상대 무기 판매였습니다. 이번 판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두 번째로 1차 때와 달리 공격용 무기가 주를 이뤘고 목록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된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와 그리고 자주포, 공격용 자폭 무기, 무인기인 드론 알티우스 700M, 600,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토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AH-1W 헬기 예비 정비 부품과 대함 미사일 하푼의 정비 후속 지원도 패키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무기 판매를 통해서 대만군의 자위 능력을 강화해서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린자 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역 안보 및 대만 자체 방어 능력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미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에서 대만의 전략적 지위와 군사력 강화를 통한 대만 해협 충돌 의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고요. 고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의 거액의 첨단 무기 판매 계획을 공공연하게 선포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의 독립을 돕는다며 스스로 지른 불에 불탈 것이라면서 중국은 단호하고 힘있는 조치를 취해서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 완전성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TSMC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만이 무기를 살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기술 이전과 대만에다가 미국 기업이 많은 물량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서로 공조하는 오픈 AI에다가 그 벤더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받은 돈으로 그걸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해주고 서로 돌고 하면서 상부상조하듯이 이렇게 대만이 16조라는 무기를 살 수 있나. 그 재원 마련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미국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자, 박한설의 숫자 읽기 부동산 미혼모 세대 이게 뭔 얘긴가 읽어봤는데 지인은 미혼모다. 결혼식도 성대히 잘 치르고 본인과 남편도 멀쩡한 직업이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남이어야 지금 집에 계속 살 수 있었다. 진짜 미혼모가 아니고 법적으로 미혼모 상태에 있다는 거네요. 사연은 이렇다. 현재 그네들이 거주하는 집은 법적으로 남편 명의고 남편이 전세를 끼인 갭투자로 집을 샀고 그렇게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법적으로 미혼모인 아내다. 그러니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겨도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는 순간 1인 가구 두 사람이 한 가구로 묶이면서 가구 대출 총량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이 만든 새로운 미혼모다. 아쉽게도 국가 통계는 이런 현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 발표한 2024년 신혼부부 통계를 살펴보면 초혼 신혼부부 기준 혼인 1년차 부부의 주택 보유율은 2019년 이후 매년 상승해서 2024년에는 35.8%로 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전체 신혼부부 3쌍 중 1쌍은 혼인신고 시점에 이미 자택을 보유하고 있으니 상황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 해당 통계를 단편적으로 인용한 이들은 2030 부동산 실책 지적이 언론과 정치에 노란한 가짜 이슈라는 극단적 주장까지도 내놓았지만 이 통계를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왜곡이 있었어다. 야, 1년차 초혼 신혼부부의 주택 보유율이 이렇게 갑자기 점프업했군요. 해당 통계는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한 부부만 대상으로 삼고 있고 앞서 소개한 부동산 미혼모 커플 혹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애초에 부부 통계에 집계되질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니 해당 통계는 신혼부부가 척척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사는데 성공한 이들만 혼인신고를 하니 생기는 착시이고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데 혜택을 주긴커녕 1인 가구라는 대안적 가구 단위를 각자 유지하는 게 훨씬 이득이니 성평등 가족부의 비혼 동거 커플 조사에서도 27.3%가 상속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혼인신고를 권장하기는커녕 기피하게 만드는 잘못된 유인 설계의 전형이고 가구 단위의 대출 통제 정책은 외벌이 가장이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시대에 자리 잡은 옛 유산에 가까운데 이미 30대와 40대에서는 맞벌이 비중이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각기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부부가 소득과 재산을 별산하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외벌이 남편이 집안 경제권을 전업주부의 아내에게 맡겨서 가구가 하나의 경제 주체로 굴러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도 제도가 따라 바뀌질 못하니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상태가 가족을 꾸리기에는 더 유리해졌고요. 결혼이 경제적 징벌이 되는 기형적 구조를 방치한 채 저출산 극복을 논하는 건 기만이다. 국가가 가족 해체를 유도하는 나쁜 유인 설계부터 바로잡자. 네, 제가 숫자를 좋아하고 통계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래 신문 기사를 꾸준히 읽어야 되는 게 그 숫자에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류를 박한슬 약사 또 작가님이 잘 잡아내셨네요. 자, 배구진의 돈의 세계 플랫폼의 플랫폼. 플랫폼은 승객과 열차를 이어주는 공간이고 인터넷 플랫폼은 여러 집단이 무언가를 교환하도록 돕는 토대입니다. 구글은 인터넷 플랫폼을 다수 거느렸다는 점에서 플랫폼 중의 플랫폼인데 구글 검색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는 정보를 주고받고 광고주는 플랫폼이 콘텐츠 제공자와 나누는 수익을 되게 되고요. 구글 플레이에서 개발자와 사용자는 앱을 거래하고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에 수수료를 냅니다. 이외에 유튜브도 구글의 플랫폼입니다. 이런 구글이 굽히고 들어가는 회사가 삼성전자인데 구글은 올해 1월부터 삼성전자에 다달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난 4월 밝혔고요. 자사의 AI 제미나이를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서인데 계약 기간은 짧아도 2년이라고 알려졌고 아울러 제미나이 수익의 일부도 삼성전자와 공유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구글은 플랫폼 강자이지만 AI에서는 챗GPT의 오픈 AI보다 후발주자인 만큼 많이 판매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이 제미나이를 입점하고자 하는 거고요.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스마트폰 판매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약 30%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 샤오미의 비중은 15% 정도이고 구글이 샤오미에도 제미나이 탑재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구글의 준 플랫폼주의를 행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미나이 덕분에 갤럭시 스마트폰이 챗GPT를 쓰는 애플 아이폰에 비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게 됐고요. 지난달 선보인 제미나이 3가 주요 평가에서 챗GPT5를 능가하자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필자도 제미나이 3가 챗GPT5보다 사고력이 뛰어남을 확인을 했고, 아이폰은 자체 음성 비서 쉬리와 챗GPT의 연동이 매끄럽지 않은 등 AI에서 뒤처진 상태이고요. 삼성전자 구글 동맹의 애플 챗GPT 연합 추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삼성전자의 판매 대수만 가지고는, 핸드폰 판매 대수만 가지고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글로벌 1등입니다. 그래서 애플을 제외하고 안드로이드 진영만 보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30%, 샤오미가 2등 1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계가 많이 깔려있는,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삼성전자 핸드폰 그 자체만으로도 전자가 이렇게 플랫폼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번지는 포드 나비 효과, ESS 급해진 K배터리. 자, 악재가 겹치는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따른 충격파가 한국 배터리 업계까지 번지고 있고요. 미 완성차 업체 포드가 SK온, LG엔솔 등과 잇따라 관계를 정리하면서인데, 글로벌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K배터리 3사는 ESS로 지금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은 지난해 포드와 맺어 9조 6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전날 공시했고요. LG엔솔 매출액의 2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북미 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LG엔솔 주가가 어제 거의 9% 가까이 빠졌습니다. 포드는 최근 30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SK온과의 배터리 생산 합작 관계도 청산했습니다. 자, 이는 미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에 따른 영향이 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감세 법안, OBBBA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던 세액 공제 혜택을 없앴고요. 이에 포드는 주력 대형 전기차 모델인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 생산을 중단하고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를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크게 수정했습니다. 짐 팔리 포드의 CEO는 연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 종료로 전기차 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문제는 여파가 포드 한 곳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8만 4천 대로 전년 동월 14만 6천 대 대비해서 42.4%나 급감을 했고요. 감소폭도 지난 10월보다 더 커졌습니다. 또 다른 미 완성차 업체인 GM은 보조금 폐지 직후 전기차 생산 축소로 인해서 약 16억 달러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놨고, 스텔란티스도 전기차 사업 계획을 축소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정책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캐즘 장기화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사업 전략에도 발목을 잡고 있고요. SK온이 2026년을 목표로 추진했던 IPO 계획을 철회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지난 7월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할 당시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캐즘이 장기화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고요. 이에 배터리 3사는 제품 포트폴리오 무게중심을 전기차에서 ESS로 옮기고 있습니다. ESS는 전기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체계이고, ESS용 배터리는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확산 속에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미 중국 남진과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LG엔솔은 2027년부터 국내 오창 공장에서도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SDI는 지난 10월 미국 인디애나 공장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로 전환을 했고요. SK온도 미국 조지아 공장 라인 일부를 ESS로 전환하고 국내 서산 공장에서도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유지용 다올 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주요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ESS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침에도 이 기사를 좀 다루긴 했었는데 ESS 쪽이 마진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다가 ESS용은 안 돼 하면 모르겠는데 공장을 빠르게 이렇게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막 미국에다가 이런 계약건이 발표될 때마다 저는 저거 저렇게 해서 돈 되려나? 돈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히려 ESS로 계속 수익성이 좋은 그리고 성장성이 좋은 ESS로 전환을 많이 공장을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요 포드와의 계약 해지로 인한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